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제주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세미은총의 동산입니다. 이시돌 목장 부근에 있는데요. 여기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한적한 호숫가가 있어서요, 우리가 걸으면서 묵상이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대단히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울적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이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미은총의 동산을 거닐면서 제가 준비한 주제죠, 백혈병 그리고 감행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이시돌 목장은 관광 명소죠. 사실은 1950년대 초반 전쟁 이후에 피폐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이 돼지를 키우면서 움막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생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수백만 평이 목장도 있고 성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치유의 삶을 드리는 아주 멋진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제가 있는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관광 명소, 그러니까 뭐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든지 퇴시폰이 있거나 뭐 소나 말이나 양을 보는 목장 말고요. 뒤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가 초입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나무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멋진 나무입니다. 사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종류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모르는데요. 이렇게 가지도 몇 개 없는 단순한 나무인데 뭔가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십자가의 길 그리고 호숫가 산책길을 걸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브스토리라든지 라스트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에릭의 짧은 생애라든지 이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죄다 주인공들이 백혈병으로 숨지잖아요.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피가 하얗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백혈병은 백혈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정상 수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은 백혈구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백혈구는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 본연에 면역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를 막지 못하고 감염으로 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는 죽을 수 있는 혈액암이죠. 림프종까지 합치면 전체 암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백혈병은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세포가요,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더블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암세포가 두 개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백혈병은 급성인 경우에는 단 3일입니다. 3일 만에 한 개가 두 개, 네 개, 8개, 16개, 32개 막 분열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불과 몇 주 만에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들이 몸 전체를 뒤덮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조혈모세포 이식술이라든지 표적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완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여전히 방심하면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혈병도 일찍 발견하면 훨씬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분열 증식하는 동안에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악성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암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 혈액 안에 백혈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몇십 배 늘어난 게 아닌지, 아니면 모양이 이상한지 이걸 봐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 검진 사업에 백혈구를 체크하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적혈구는 포함이 되죠, 무료로. 빈혈 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피를 뽑는 김에 백혈구까지 검사를 하면 조기 발견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검사당 비용이 한 2,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말이죠. 최근 이제 뭐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두통 때 뭐 MRI 같은 거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불필요한 두통 검사를 위한 MRI가 무려 10배나 늘었다. 제가 볼 땐 이건 좀 도덕적 해이고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혈병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 검사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고, 얼마 전 저희 비욘드 인사이트에 출연한 이 분야의 대가죠, 의정부 을지병원 김동욱 교수님의 강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검진이 안 된다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피를 뽑는 김에 기왕이면 빈혈뿐 아니라 백혈구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곳을 만든 임피제 신부님의 묘소를 거치면 바로 제가 있는 이곳,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호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자가 커다란 고상이 있고요. 뒤로 작고 아담한 호수가 있죠.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가톨릭 신도들은 묵주기도를 하고요. 저 같은 일반 관광객들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혼자 묵상을 하고 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또 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백혈병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백혈병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백혈병을 오래 앓은 환우분들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 표정이 굉장히 선량하게,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인상입니다. 뭉클하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죠. 왜냐하면 백혈병 가운데서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치료하기 힘든,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완치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삶이 어떠냐면요, 많은 걸 내려놓고 관광 가이드를 한다라든지 한라산과 관련된 유적지 책을 쓴다라든지 이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으면서 사시는 것은 물론 약을 드실 때 굉장히 철저하게 드신다.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드셔야 하잖아요, 먹는 약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먹는 시간이 오차가 매일 5분 이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이내로.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7시에 약을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6시 55분에서 7시 5분 사이에 약을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김동욱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1분 이내로 자명종을 켜놓고
정해진 시간에서 1분을 벗어나지 않고 바로 물과 함께 약을 먹는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왜 그래야 하냐면 그래야만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 가운데 악성 돌연변이가 출몰할 그런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달관하고 또 인생을 관조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엿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개똥 철학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른바 감행조입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늘 카톡으로 오늘도 감행조 하고 이렇게 자주 보냅니다. 감은 감사하자, 행은 행복하자, 마지막은 조심하자.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고 행복하자. 그런데 저는 마지막 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특히 그런 백혈병 환자분들의 치열한 자기 관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조심하면 조심덕 본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깨닫게 되네요. 저도 좀 경솔한 SNS 글로 많은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항상 우리가 아끼는 이 모든 사랑하는 환경들이 어느 순간 헤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겨울이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굳은 땅에 항상 나오는 겨울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애견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가 살짝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교수님 네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당에 수십 명이 몰려 있고 겨울이 데려갔는데 교수님 사모님께 맡겼어요. 목줄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한 20-30m 떨어져서 교수님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진돗개가 겨울이를 덮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서 그 개를 내쫓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식당에서 기르던 개인데 왜 하필 그때 또 이렇게 목줄을 풀어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저희 겨울이뿐 아니라 다른 애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바들바들 떨고 난리가 났죠, 겨울이가. 그런데 다행히 피도 안 나는 것 같고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먹지도 않고 행동이 이상해요. 저한테 오려고 하지 않고 어디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밤새 그 다음 날도 수상해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렸더라고요. 근데 털이 많아서 상처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깊게 물리면 흉부역이 뚫리고 출혈은 물론이거니와 감염이 되고 심지어는 큰 개가 목을 물어갖고 이렇게 몇 번 흔들면 바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겨울이를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고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겨울이뿐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 제주 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이상 커다란 덤프트럭을 마주 봅니다. 좁은 1차선 도로에서.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겁납니다. 그분들이 졸음운전하거나 잠깐 방심해서 핸들을 한 몇 도만 잘못 꺾어도 제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주 사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변의 비극적인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게 자연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좀 조심해야겠다. 뭘 하든 항상 조심하고 경솔하지 말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비극적인 삶을,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혈병 환자분들이 매일 먹는 약을 5분 이내 시간으로 드신다. 그 사실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요, 야외 미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미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주 오시는 가톨릭 신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비욘디 굳은 땅 댓글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칭찬도 많지만 때로는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좀 마음이 아픈 글들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니느냐. 특히 그 어르신들이나 원로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보기 싫다,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다리를 좀 꼬아서 앉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다, 좀 다소곳하게 앉아라, 건방져 보인다, 이제 이거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왜 청바지를 입고 나오느냐, 막 그런 비난도 막 달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건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비욘디의 대표이고, 그리고 또 나름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저도 엄연히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자예요. 고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은 고객이 왕이다라는 이념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분들께 잘하는 게 옳지요. 그러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일종의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객인 동시에 누구나 근로자의 인생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고객일 때보다 근로자로 사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갑질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제가 아는 선진국, 특히 유럽 쪽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삶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서로 존중하는 마인드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간혹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강아지 자식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인터뷰하다 보면 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든요. 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바지가 저는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이 일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취향 내지는 좀 행복을 존중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아이고, 말씀 나온 김에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의 시즌입니다. 대선 후보들 다들 열심히신데, 문제는 지지하는 분들의 행태가 저는 눈살이 좀 찌푸려져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전쟁하듯이, 사생결단하듯이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타도의 대상으로 죽여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래갖고 뭐 한쪽은 대깨문이다, 한쪽은 뭐 토착외구다, 뭐 입에 달고 산단 말이죠. 아니, 다 같이 살아야 하고 거의 50대 50의 사회 아닌가요? 그러면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척박해지는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적어도 우리 비욘디 식구 여러분들만이라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스러운 세미동산에서 여러분들께 백혈병 그리고 감행조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감행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